안녕하십니까. 박유수 공인중개사입니다.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고, 이제 그에 맞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관해 생각을 해보고,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그 통화량을, 그러니까 유동성을 엄청 많이 공급을 해서, 그 인플레이션이 각 나라마다 심각한데, 미국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. 그 유튜버 중에 그 주식 김사부 팀이라는 분이 올린 그 내용을 봤더니 정리가 조금 잘 돼 있는데요. 그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이제 한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유동성이 계속 추가로 공급될 것이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양의 달러를 풀고 있다 하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. 그 덕분에 지금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를 봤죠. 한 20개 이상 본 것 같은데 그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저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규 주택 구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고금리로 갈아타야 되니까.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 올해나 그 대선이 있는 시기에 한 2% 정도 이상 내려오면 다들 주택을 새로 매입을 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수요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 덕분에 이제 미국의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.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지만 이제 최근에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죠. 근데 이제 큰 그림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어떤 통계 자료를 좀 봤더니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그 홈피 들어가서 한국은행이 그 통계 자료 발표를 다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, 그래 부동산이나 이런 좀 변하지 않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거를 투자를 꼭 해야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 자료를 좀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좀 요거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네이버에서 한국은행 검색을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건 다른 것도 다 보시고 경제 통계 시스템이라고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좀 저희가 보기 편하게 뭐 GDP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걸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테마별 통계라는 이 카테고리에서 100대 통계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 이제 시장 금리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그 일마다 바꿀 때도 있고 월마다 바꿀 때도 있고 다 이렇게 바꿔줍니다. 예금, 뭐 총예금 금액, 통화량, M1, M2, 광의의 통화 다 나오죠? 환율, 그 1373원 24년 6월 5일 이렇게 일자까지 다 찍어서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거 나오고요. 뭐 경기 순환 지표에서 동행지수 99.4 이거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네요. 그리고 뭐 제조업 매출 증감률, 뭐 진위 개수,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게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. 하나씩 열어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거라 그 테마별 통계 보면 여기 화폐가치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, 생산자 물가, 금, 쌀 그 가격이 그 옛날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 화폐가치 계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. 소비자 물가지수 2020년을 이제 100으로 놨을 때 보는 건데 연으로도 볼 수 있고 월까지 나오는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1965년
그 다음에 2023년 여기에서 금액을 딱 입력을 하면 1,000원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65년에 1,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하고 23년에 이제 이 1,000원의 가치 뭐 이런 거를 실행을 딱 누르면 그 물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나옵니다. 자, 물가 상승 배수 42배가 42.738배, 비교 시점 환산 금액 42,738원. 그러니까 1,000원이 1965년에 1,000원이 지금 23년도에는 42,738원이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. 금이 어떻게 이제 화폐 가치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1947년 요걸로 한번 볼게요. 47년하고 23년도 1,000원으로 금을 살 때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47년부터 23년까지 금의 가치 11만 8,808배. 그러니까 1,000원으로 살 수 있는 금이 11만 8천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것도 한번 보시면 최근 한 2000년도 거부터 볼까요? 자, 2000년과 2023년. 자, 23년 사이에 금의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물가는 금의 가치가 물가 상승 배수는 7배 올랐습니다. 그리고 1,000원으로 살 수 있는 금이 7,621원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7.6배 정도 오른 거죠.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? 2000년, 네, 23년 실행. 소비자 물가는 1.7배밖에 안 올랐습니다. 1767원, 1,000원짜리가 1767원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한번 쌀을 볼까요? 쌀이 어떤지. 2000년에서 2023년 1.1배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금이 가장 많이 올랐죠. 자, 이거 보면 금과 쌀과 뭐 소비자 물가 지수와의 상관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. 금은 이제 부동산에 거의 버금가는 물질이죠. 여긴 이제 부동산은 안 나오는데 만약 부동산을 넣어도 거의 금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화폐 가치는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절로 그냥 돈이 깎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불변하는 것들, 금이나 그 다음에 주식이나 그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해서 같이 오르잖아요. 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꼭 투자를 해야 저희가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만 하면 이제 계속 깎아먹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여기 원산면 주변에 아직 토지 가격이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투자할 만한 그 어떤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 생각 있으시면 연락도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